여러분, 문재인 정부 시절 말입니다. 세금 폭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줄기차게 했습니다. 국민도 세금 폭탄, 기업도 세금 폭탄, 심지어 세금 폭탄에다가 세금 핵폭탄이란 말도 제가 썼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세금 융단 폭격이라는 말도 제가 썼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는 서민의 정부라고 이야기했지만 기업에게도 폭탄, 국민에게도 폭탄, 그 폭탄을 남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침소붕대한다. 그러면서 선동한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아니라는 게 오늘 지표에 딱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5년 새 조세 경쟁력 하락 순위 폭입니다. 미국 조세재단에서 이 지표를 내놓는데요. 무려 말입니다. 13계단이라 뒷걸음질 졌습니다. 13계단이 떨어진 거예요. 13계단이. 여러분 1년 만에 1년 만은 아니죠. 5년 만에 이렇게 13계단이나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때렸다는 거예요. 조세 경쟁력이라는 게 세금을 많이 내는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면 조세 경쟁력은 맨 뒤에서 시작을 하겠죠. 실제 그런 지표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미국 조세재단에서 조사한 건데요. 2017년 대한민국의 조세 경쟁력은 12위였습니다. 71.8%였어요. 잘하고 있었던 거죠. 잘하고 있었던 겁니다. 12위면 세금을 너무 덜 걷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걷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그나마 세금에 대한 어떤 우려나 걱정은 덜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2018년에는 17위로 5계단 빠졌습니다. 점수는 64.4점까지 떨어졌어요. 2019년에 보세요. 2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26위. 이것은 14계단까지 떨어진 거예요. 59.5점입니다. 59.5점. 최악이죠. 최악입니다. 2020년에는 24위까지 다시 조금 회복은 됐습니다. 59.9점으로. 그러나 2021년에는 또 여지없이 26위까지 뻥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14계단, 14계단이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2022년에는 그나마 조금 회복해서 25위예요. 그래서 13계단이라고 했습니다. 13계단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얼마나 문재인 정부가 가렴주구 그러니까 세금을 약탈하듯이 빼앗는 정부다 그런 뜻이거든요. 가렴주구 정권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그야말로 세금 때문에 죽겠다. 세금 폭탄이다. 세금 핵폭탄이다. 세금 융단 폭격이다. 이 말들이 다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사실로. 그럼 어디에 그렇게 많이 때렸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법인세가 가장 많이 때렸습니다. 법인세가 22%였던 법인세를 25%로 올렸잖아요.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요. 24.5%인가요? 24.5%였던 것을 27.5%까지 올렸습니다. 재산세 올린 거 보세요. 재산세. 재산세도 조세 경쟁력이 33입니다. 재산세라는 게 뭡니까? 온 국민이 내는 거잖아요. 세금 있는 곳, 재산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33위가 됐습니다. 이게 서민의 정부입니까? 저는 이게 서민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씌운 거예요. 기업에도 씌웠지만 재산세라는 이름으로 모든 국민에게도 씌운 겁니다. 그나마 국제조세도 33이고요. 소득세 보세요. 소득세. 27입니다.
부자 감세니 뭐 초부자 감세니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이들은요 결국 세금 폭탄을 계속 때렸다는 뜻이 돼요. 그나마 경쟁력이 있었던 것은 소비세입니다. 소비세 2위예요. 소비세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지금 10%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 쌉니다.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가 소비를 하면서 우리가 내는 세금이 10% 정도 되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 쌉니다. 소비세가 좀 싸지 전체적으로는요. 이게 기업이나 개인이나 뭐 소득세도 마찬가지죠. 개인이나 그야말로 여러분 세금 폭탄, 조세 경쟁력이 최악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기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저는 기업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참 적폐머리가 이렇게까지 심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반도체와 스마트폰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세금을 얼마나 냅니까? 법인세를 27% 냅니다. 애플은 14.5%고요. TSMC는 11%예요. 이 경쟁이 될까요? 경쟁이. 저는 삼성전자가 저렇게 버티는 것이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렇게 버티는 것이. 27%의 세금을 내고도 버틴다는 것은 여러분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삼성전자의 이 부담들 삼성전자뿐만 아닙니다. 이게 재벌 특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입막음하고요. 아니 입막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닫아야 됩니다. 요즘같이 재벌 특혜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SNS가 이렇게 발달돼 있고 이렇게 말입니다. 세상에 평등을 추구하는 나라가 재벌 특혜라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재벌 특혜가 아니라 경쟁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중국은요 공장 짓는다 그러면요 10%만 있으면 정부가 다 대줘요. 90% 금액을 말입니다. 1조짜리 공장을 짓는다 그런다. 1,000억만 있으면 9,000억 다 대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땅도 공짜, 물도 공짜, 전기도 공짜. 무조건 고용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고용만 하라.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그게 중국에서 재벌 특혜란 말 씁니까? 그게 미국에서 재벌 특혜라는 말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재벌 특혜라는 말에 민감한 거죠? 부자 감세란 말에 왜 이렇게 민감한 거죠? 여러분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본주의가 더 발달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확실하게 내립니다. 이게 부자를 싫어하고 말입니다. 뭐 특혜란 말로 갈라치기를 하고 이러면 나라 꼴이 누구 말대로 정신적 내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발 야당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답게 되려면 말입니다. 그러니 재벌 특혜니 대기업 특혜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때려치우고요. 지금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차 전지도 보세요. 삼성 SDI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2% 냅니다. 파나소닉이 25.6%를 내서 좀 적죠. 조금만 적죠. 일본의 파나소닉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CATL 보세요. 12.4%예요. 중국은 인건비도 싸고 전기도 싸고 물도 싸고 다 쌉니다. 그런데 세금까지도 12.4%면 우리가 CATL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부가 도대체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 솔직히 많이 합니다. 자동차 보세요. 현대자동차 25.7% 냅니다. 미국의 GM은 16.3%밖에 안 냅니다. 토요타가 24.8%로 좀 높죠. 일본이 좀 세금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경제가 저 세금 때문에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게 재벌 특혜, 대기업 특혜 이런 말로 우리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봅니다.
기업들이 경쟁력이 가질 수 있게끔 서민들에게 세금 부담이 좀 덜어질 수 있게끔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정부의 발걸음이 굉장히 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진짜 빨리 움직여요. 우리가 이게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대한민국 경제는 더 망가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저는 그 이야기를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12위가 됐던 조세 경쟁력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 26위까지 떨어졌으니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크나큰 불행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제적으로는 문재인 정부라는 그 정부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부다.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지표들이 하나씩 둘씩 지금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것을 보면 진짜 얼마나 적폐몰이가 심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내년이 아니에요. 후년 국회의원 선거 가기 전까지는 지금 똑같이 가야 돼요. 예산안 가지고도 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산으로 내년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해라. 지금 이렇게 공룡 야당은 지금 푸시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요. 참 대선 불복도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권력이 교체됐지만 교체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것. 저는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빨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니 회복할 방법,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더 안타까운 그런 숙제다. 그런 생각을 오늘도 하게 됩니다.